마인드 스케치. 때로는 풀려고 할수록 풀리긴커녕 더욱 엉켜버리는 일을 만나 실망할 때가 있죠. 그런데 만질수록 꼬여버리는 것 같아 포기하고 싶은 순간, 그때 찾은 작은 실마리 하나가 그 문제의 정답일 때가 있어요. 쌀포대의 매듭도 풀리지 않는 촘촘한 바느질로 되어 있지만 끝에 있는 실마리만 찾으면 어린아이도 풀 수 있습니다. 가느다란 실한 줄로 되어 있는 실마리, 모든 매듭을 푸는 비밀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푸는 실마리, 오늘 마인드 스케치에서 찾아볼까요? 안녕하세요. 마인드 스케치 이승희입니다. 이승희와 함께하는 마인드 스케치, 첫 곡은 브루노 마스의 Count on Me 들으셨습니다. 친구 같은 마인드 스케치와 오늘도 행복한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마인드 스케치 일부 마인드 테라피인데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으로 우리들의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시간, 또 마인드 강연을 들으면서 함께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마인드 연구소 마랩과 함께합니다. 지민주 강사님, 그리고 게스트 표라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이번 일주일간 그렇게 바쁘셨다면서요, 두 분 다요. 네, 네. 너무 바빴어요. 진짜 전 세계 대학생들이 모이는 세계 문화 페스티벌에 이제 폐막식이 인천에서 열렸거든요. 네, 그렇군요. 네, 저희 마랩팀도 거기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아, 자원봉사요. 네네. 남동체육관이면 미스트롯으로 방송했던 유명한 곳이잖아요. 네네. 저 작년에도 이 활동했다고 들은 것 같은데. 네, 맞아요. 활동인가요? 네, 네. 그 7,500명 수용이 가능한 실내 체육관이고요. 엄청 크네요. 네, 더운 날씨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에 이만한 장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폐막식에서 우리 마랩팀은 어떤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이번에 폐막식에서는 공연 전에 4시간 정도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세계 문화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부스 운영도 있었고요. 네. 또 다양한 공연을 보여주는 퍼레이드, 그리고 세계 시민 의식을 키우는 캠페인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랩팀은 각 파트에서 이걸 진행하는 일을 맡아서 했습니다. 네, 맞아요. 정말 다양한 활동이 펼쳐졌네요. 네네. 근데 앞으로 매년 이런 행사가 계속 인천에서 열리면 앞으로 이 마랩팀의 활동 범위도 엄청 커지고요. 역할도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겠죠? 그렇죠. 네. 그 강한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이 모였으니까요. 네. 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죠? 네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마인드 스케치 사연 읽고 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22살 대학생입니다. 이제 여름방학이라서 친구들이랑 해수욕장에 갈 계획을 짜고 있는데요. 그동안 살이 많이 쪄서 다이어트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그동안 다이어트를 수도 없이 계획하고 시도해봤어요. 하지만 늘 실패였죠. 심지어 다이어트 후에 늘 더 살이 쪘습니다. 현재 제가 키 160에 60kg 정도 되는데요. 이번에는 마음을 굳게 먹고 목표를 10kg 감량으로 잡았습니다. 다이어트에 방해될까봐 음식점 알바도 그만뒀어요. 과자나 음료 같은 건 아예 끊고 채식 위주로 식단을 짜서 다이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달걀과 샐러드, 점심에는 칼로리에 맞춰서 잡곡밥과 함께 일반식, 저녁은 안 먹고요. 그 전에 먹던 양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부족했지만 해변에서 예쁜 수영복을 입고 다닐 상상을 하며 버텨왔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성공하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잘 지켜지고 체중 감량도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전 저희 계획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자려고 하는데 아빠가 퇴근하고 들어오시면서 치킨을 사오신 거예요. 엄마랑 아빠가 이거 먹고 내일부터 다시 다이어트 시작하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안 된다고 딱 잘라버렸습니다. 아빠가 서운해 하시는 기색이 보였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그날 도통 잠이 안 와서 뒤척이다가 꼬르륵거리는 배를 달래보려고 물을 마시러 나갔는데 식탁에 치킨이 남겨져 있는 거예요.
노릇노릇한 살결이 얼마나 보기 좋던지 식탁에 앉아서 냄새만 맡다가 한 입은 괜찮겠지 하고 한 입 먹었는데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반 이상 남았던 치킨이 온데간데 사라졌더라고요. 그런데 그걸로 줄인 배가 달래지지 않는 거예요. 이왕 먹은 거 어쩌겠어 하며 라면을 끓여서 국물까지 싹싹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부은 얼굴을 보며 정말 후회했어요. 고등학교 때는 공부한다고 실패하고 대학교 신입생 때는 술 먹느라 실패했지만 이번엔 꼭 성공할 거라 믿었는데 정말 이런 제 자신이 너무 싫습니다. 남들은 다이어트 하면 진짜 독한 마음 먹고 목표 체중까지 잘만 빼던데요. 이런 의지로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자괴감만 듭니다. 네, 여름이면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주제죠. 그쵸, 시즌이죠. 다이어트. 네, 다이어트. 예, 오늘 사연 주신 분처럼 다이어트를 계획하시고 또 실패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런데 목표를 너무 높게 잡으신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10kg 진짜 빼기 힘들거든요. 힘들죠. 네네. 유라 씨 아, 잘하시는군요. 그럼요. 네. 네, 오늘 강사님 솔루션도 너무 궁금합니다. 빨리 강연 듣죠. 네. 여름이 되면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이 갑자기 많아지죠. 여름에 맞습니다. 옷도 짧아지고 네. 또 사연을 보내주신 분처럼 바닷가나 수영장에서 수영복을 입는 또 노출의 계절이다 보니 더 다이어트에 신경을 쓰게 되죠. 저도 다이어트에 관심이 참 많은데 사실 다이어트를 제대로 한다는 것은 참 어려워요. 두 분도 다이어트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있죠. 다이어트 네, 해봤는데 있어요. 네. 쉽지 않아요, 정말. 그쵸. 네. 두 분 다 날씬하셔서 없을 것 같은데 다 있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20대 때는 다이어트를 한다고 새벽 운동도 해보고 저녁도 안 먹기도 하고 참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어요. 젊은 분들일수록 날씬해 보이고 싶은 미용 목적으로 많이 하시고 또 나이가 든 분들은 건강 목적으로 다이어트를 하시지요. 나이가 들면 기초 대사량도 줄어서 쉽게 살이 찌는데 그렇게 살이 찌면 성인병에 걸리기도 쉽고 관절에 아주 좋지 않기 때문에 사실 나이가 들수록 체중 관리나 운동은 필수입니다. 그런데 연령을 불문하고 다이어트가 어려운 것은 먹을 것, 특히나 맛있는 것을 참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제일 똑같은 힘들어요. 음식인데도 불구하고 밤에 야식으로 먹으면 한 두세 배는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밤에 맞아요. 먹는 라면, 네. 막 치킨, 피자, 맞아. 족발 뭐 네. 낮에 먹는 것과 비교가 안 되죠. 네, 요즘 또 이제 먹방이라고 하죠. 네. TV 채널 돌리면 다 먹는 방송이라서 맞아요. 찾기가 맞아요. 더 어려워요. 너무 배고파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굳은 의지력의 소유자도 한밤중의 야식의 유혹은 쉽게 이겨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이제 두 분도 좀 어떠세요? 다이어트를 하시다가 이런 유혹에 빠져본 적이 계신가요? 그럴 때 많죠. 근데 이제 저는 다음날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잘 이제 밤에 잘 안 먹는 편이에요. 속이 쓰려가지고. 네. 역시 살이 안 찌는 이유가 있네요. 예, 예. 저도 이제 뭐 특별히 다이어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왜 특정 부위에 뭐 살 있잖아요. 팔뚝 어디? 뒤라든지 뭐 뱃살이라든지. 네. 그렇구나. 그런데 이제 그걸 보면 이제 안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괜찮겠지 이 정도는 해서 그냥 쉽게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맞아요. 유라 씨? 네네. 그래서 사실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는 생각만 하지 실행에 옮기는 것은 쉽지가 않죠. 네. 제가 잘 아는 분은 정말 오랜 기간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제 이분은 운동보다는 다이어트에 좋은 식품을 잘 드세요. 항상 그 주변을 보면 다이어트 보조제나 이렇게 도움을 주는 네. 그 식품이 한 대여섯 개는 항상 있으세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새로운 다이어트 식품을 네. 드시고 계시고 또 그 네. 식품에 대한 정보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몸무게의 변화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주변 사람들이 다이어트 식품을 너무 많이 먹어서 찐 게 아니냐. 막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걸로 배를 채우시는군요.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렇게 간식처럼 드시는 게 밥을 드시고 더 먹어서 찌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또 다른 다이어트에 좋은 식품을 또 찾고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운동에 매진을 하기도 하고 또 원푸드 다이어트 해서 한 가지 음식을 드시거나 네. 또 간헐적 단식, 뭐 이렇게 공복 상태를 유지해서 다이어트를 하시기도 합니다. 아, 그러게요. 근데 보면 다이어트 하는 방법이 다들 다르긴 하네요. 네. 네. 그런데 이렇게 다이어트를 돕는 수만 가지의 방법들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성공률은 낮을까요? 우리는 바로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원인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귀가 솔깃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예, 사연을 주신 분의 경우도 다이어트도 다이어트지만 이 부분을 더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바로 인간의 의지력입니다. 아. 다이어트를 하는 건 내가 하고 싶은 걸 참아내는 의지력으로 몸무게를 조절하고자 하는 행동이죠. 네. 꼭 다이어트가 아니더라도 금연이나 금주, 게임을 줄이는 것도 이 의지력과 상관이 있습니다. 만약 나에게 아주 강한 의지력이 있다면 결심하는 모든 것을 다 해낼 수 있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간의 의지력은 너무나 약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이든 처음엔 굳은 결심과 계획을 가지고 시작을 해요. 철저한 계획까지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작심 3일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작심 하루, 작심 6시간 네. 이렇게 지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의 의지력은 약한 걸까요? 글쎄요. 이제 지금 생각해 보려니까 그 의지력도 좀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마인드적인 마음이 약해서 좀 그런 게 아닐까. 마인드적인 요소가 부족한 걸까요? 네. 영향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사람의 본성과 의지력에 대한 상관관계를 정확하게 모르면 일은 쉽게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뇌는 본성에 굉장히 충실해요. 새로운 것을 생각하기보다 기존의 것을 지속하기를 좋아합니다. 새로운 것을 생각해낼 때 정말 많은 에너지가 소모가 되기 때문에 자주 시도를 안 하려고 해요. 다시 말해 사람의 뇌는 좀 게으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뇌는 무궁무진한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제 기능을 다 발휘 못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존에 하던 생활 방식이 아닌 갑작스러운 행동을 하거나 습관을 변화하려고 하면 뇌는 강하게 이것을 거부하는 거죠. 그리고 많은 에너지를 소모를 합니다. 마치 우리가 많은 체력을 써가면서까지 힘든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과 동일해요. 그러면 우리 몸과 내가 항상 원하는 본능을 욕망과 무의식이라고 하고 이것을 거스리고 제지하는 것을 통제와 의식이라고 했을 때 이 둘의 대립의 성패는 어떨까요? 본능이 더 세니까 그쵸. 네, 욕망과 무의식이 이기는 거겠죠? 그렇죠. 예. 그럴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양면성을 가진 두 가지 요소가 우리 안에서 싸움을 한다면 결국 하이드가 의식과 통제를 다 무너뜨립니다. 예를 들어 만약 97명의 사람과 3명의 사람이 싸움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죠? 당연히 97명 네, 3명이 얻어맞겠죠. 네. 네. 아무리 3명이 능숙한 싸움꾼이라 하더라도 영화 같은 가상 세계가 아니고서는 이길 수가 없겠죠. 그렇죠. 우리는 늘 이런 식으로 본능 97과 의지력 3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아, 의지력이 3밖에 안 되나요? 네. 그럼 내 의지가 처참하게 무너지는 결과는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결과인 거죠. 그렇구나. 그렇네요. 3명으로 97명을 이기려고 하는 게 애초에 잘못된 거일까요? 그렇죠. 네. 사연의 주인공 분도 다이어트를 결심했지만 음식에 무너져 버리는 것은 이분의 의지가 특별히 약해서가 아니에요. 의지력을 꿋꿋하게 견디는 힘 정도로만 알고 그것에 의존하려는 사람이면 누구나 만나는 결과입니다. 치킨을 먹고 야식을 먹고 나면 이 포만감은 곧 수치심과 죄책감으로 바뀌어버리죠. 그러면 올라오는 마음이 에이 알게 뭐람 어차피 망쳐버린 걸 될 대로 되라. 주인공도 이런 생각을 하셨죠. 네네. 지금까지 참아왔던 것까지 빚을 갚아주듯이 더 강렬한 이 폭식의 실패의 길로 가버리는 겁니다. 네. 그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그럴 것 같아요. 왜 책을 읽을 때도
읽어야지 하다가 안 되면 아예 그냥 쳐다보지 않게 되잖아요. 네, 뭐 공부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쵸. 에이, 안 네. 되겠다 하면 안 해버리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학자들이 이런 상황을 실제로 알게모람 효과라는 이름을 붙여줬다는 거예요. 아, 알게모람. 너무 네. 마음에 드네요. 이 용어는 자기 네. 절제에 실패했을 때 따르는 후회가 오히려 내적 욕구를 더 강한 탐닉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가리켜 말한다고 합니다. 알게 모람 효과. 정말 아예 학설로 있는 진지한 상황이었네요. 네. 그러네요.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그냥 열심히 해야지 했던 마음을 바꿔야만 합니다. 막연히 노력했던 것이 오히려 악영향이 되어서 돌아왔던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의지력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획하고 원하는 것을 성공적으로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맞습니다. 일단 의지력이란 결국 내적 욕구를 굳게 참는 마음이 아니라 내적 욕구의 발화를 끊임없이 관찰하고 그것에 대응할 행동 계획을 지속적으로 시뮬레이션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우선 자기가 절제가 필요한 상황을 미리 상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여름이 다가오고 있어. 내가 멋진 몸으로 친구들과 해변에서 즐겁게 여름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는 다이어트가 필요하겠어. 그렇다면 새벽이나 퇴근 이후에 운동을 하고 물 섭취를 늘려야 해. 뭐 눈을 뜨자마자 물 2컵을 마시도록 하고 물병을 가지고 다니면서 틈틈이 물을 마시고 뭐 저녁은 야채나 찐계란 정도로 마무리해야지.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해보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내가 목표하는 것들을 가상으로 그려보는 겁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다들 잘 하세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럼 이렇게 상상을 한 후에 이제 가상이 아닌 실제 상황에서 나의 본능과 그 본능을 촉발하는 요소들을 관찰을 시작해야 됩니다. 다이어트를 위해 하루 종일 잘 참고 살을 빼기 위해서 행동들도 다 잘 했는데 결국 어느 시점이죠? 아버지가 퇴근하시는 그 시간, 잠을 청하는데 네. 잠이 오지 않는 한 10시쯤 그 시간대에 배가 고파서 뭔가 먹을 것이 생각이 나면서 나의 내적 욕구가 폭발하는 그 시점이 다가옵니다. 네. 하이에나 같네요. 네. 그 시점에 때마침 나타나는 치킨. 치킨. 예, 막을 수 없는 하이들을 만나는 거죠. 네네. 이렇게 나의 내적 욕구가 일어나는 상황이나 시간을 잘 관찰하시고 다음번에 이런 비슷한 상황이 다시 올 때 어떤 행동으로 대안을 찾을 것인지 고민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뭐 한두 시간 전에 칼로리가 아주 적은 음식을 섭취해서 약간의 포만감을 줌으로써 욕구 폭발을 좀 완화해 보겠다. 이런 대안으로 실행을 해보는 겁니다. 네네. 그것이 효과가 있었다면 지속적으로 실행을 해보는 것이고요.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또 다른 대안을 생각해보고 이를 선택해서 실행해보는 것이죠. 이렇게 내가 해야 하는 것을 상상하고 실제로 실행하면서 나의 욕구와 환경들을 잘 관찰을 한 다음 대안이 될 행동을 적절하게 선택해서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것, 의지력을 향상하는 순환 구조입니다. 네네. 이때 중요한 것은 의지를 지키는데 실패해도 괜찮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대신 반복된 훈련을 통해 조금씩 의지를 키워 나가는 겁니다. 네. 한계를 인정해야 빨리 대안을 찾을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갖고 지속적으로 의지력을 향상시키는 순환 구조를 반복해서 실행하신다면 의지력이 강해지고 원하는 방법대로 스스로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이중석 작가의 의지력 SOS라는 책에서 좀 알게 되었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이 책을 직접 읽어보시면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네, 때때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아무 여과 없이 받아들이고 그대로 따라할 때가 있습니다. 네. 실제 그것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계산도 해보지 않고 막연하게 뛰어듭니다. 네네.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는 추측만 가지고요. 하지만 그 추측과 막연한 노력은 우리에게 아무 결과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 좋은 알게모람 이런 효과만 가져다 주는 거지요. 오늘 다이어트라는 주제로 의지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의지력을 높이자라는 또 다른 결심만 갖고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만나는 어떤 문제든지 깊이 사고하고 정확한 길을 알면 해결해 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는 안 돼, 또 실패야, 더 이상 길은 없어 라는 생각이 들 때
거기서 다시 자세하게 관찰하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분명하게 이전과 다른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올 여름 모두들 건강한 다이어트 성공하시기를 바라고요. 제 강연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람의 의지력이 약하다는 거 당연한 거라 하셨는데요. 이 의지를 높여야겠다 이게 아닌 먼저 그 전에 나의 욕구와 환경들을 잘 관찰한 다음에 어떤 대안이 필요한지 그 행동을 네. 적절하게 선택하시면 또 그것을 실행했을 때 약하다는 이 의지력이 높아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단순히 그냥 높이자 이거보다는 오늘 강연 들으신 분들은 어떤 또 과정을 거치셔야 되는지 잘 아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유라 씨는 오늘 강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저는 오늘 강연 들으면서 다이어트도 똑똑해야 성공하겠다. 그런 말이었어요. 네, 이제 알려드렸으니까. 네, 네. 그래서 오늘 알게모람 효과 이제 또 음.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이제 저도 다른 일에 있어서 좀 이런 것들을 좀 한 번씩 돌아보면서 네네. 좀 적용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 다이어트 하는 과정이 오늘 강연을 적용하시다 보면 의지력뿐 아니라 또 사고하는 부분에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방면으로 우리 강연해주신 강사님께 오늘 감사드리고요. 네네. 오늘 마인드 테라피 또 두 분 보내드리면서 마쳐야겠네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노래 듣고 입으로 찾아올게요. SES가 부릅니다. 꿈을 모아서. 이승희의 마인드 스케치 2부 꿈을 꾸는 사람들. 성공하려면 내면으로부터 다시 변화하라. 작가 스티븐 코비가 한 말입니다. 그는 성공의 조건을 내면에서, 즉 마인드에서 찾고 있는데요. 성공한 사람들이 가진 그들만의 특별한 마인드를 소개하는 꿈을 꾸는 사람들.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코끼리를 어릴 때부터 말뚝에 묶어 놓으면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다가 발목만 아프다는 걸 느낍니다. 그러다 결국 포기하고 말뚝을 인정하면 힘이 아주 센 어른 코끼리가 되어서도 그 말뚝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스스로 만들어 놓은 한계 때문이죠. 우리 마음속에도 스스로 그어 놓은 한계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달리 절대 깨지 못할 거라고 인간이 정해놓은 한계에 도전해서 그것을 깬 오늘의 주인공, 육상선수 로저 베니스터입니다. 20세기 중반까지 모든 인류에게는 절대로 극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마의 벽이 있었습니다. 인간은 절대 1.6km를 4분 이내에 주파할 수 없다. 특히 육상계에서는 이 말이 절대적인 진리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스포츠 의학에서는 만약 인간이 무리해서 1마일, 즉 1.6km를 4분 내에 뛰면 그 즉시 심장이 파열되고 폐는 터져버릴 것이며 근육과 힘줄과 인대는 찢겨나갈 거라는 게 정설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니스터는 이 정설에 의문을 가졌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의대생이었던 그가 하던 실험이 인간 체력의 한계를 측정해 보는 것이었죠. 자신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인간이 가지고 태어난 신체의 근육과 힘줄, 인대는 1마일을 4분 이내에 주파해도 절대 터지지도 찢겨나가지도 않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찾은 결론을 아무리 논문으로 발표하고 강의를 하고 해도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이 세상에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4분은 결코 마의 벽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때부터 베니스터는 달리기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육상선수가 된 의대생 베니스터는 자신이 1마일을 4분 내에 주파하여 벌어지는 장면을 끊임없이 상상하며 연습했습니다. 마치 현실로 이루어진 것처럼 느끼면서 수없이 연습하고 시도하고 그리고 실패합니다.
훈련을 무한반복하며 결국 그는 4분 1초까지 도달했습니다. 이제 1초만 줄이면 4분의 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데 이상하게 아무리 달려도 4분 1초를 넘어설 수 없었습니다. 대체 왜일까?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그는 결국 답을 찾아냈습니다. 1956년 5월 4일 로저 베니스턴은 미국 보스턴 마라톤 대회 기간 중 열린 1마일 달리기 대회 출발선에 섰습니다. 결코 터지지 않을 걸 알지만 설령 심장이 터져 죽어도 좋다는 각오로 이를 악물고 4바퀴를 돈 후 결승점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기록은 3분 59초 4. 드디어 인류 역사상으로 처음으로 4분보다 빠른 속도로 1마일을 주파해냈습니다. 인간이 절대 깰 수 없다고 여긴 마의 4분을 깨고 만 것입니다. 그가 마지막 남은 1초를 줄일 수 있었던 비결. 그것은 바로 페이스메이커, 같이 뛰어주는 사람의 존재였습니다. 혼자서는 아무리 훈련하고 연습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뛰어봐도 극복할 수 없었던 한계 4분 1초. 그런데 경기장 트랙을 돌 때마다 매 바퀴별로 전력 질주해주는 사람을 정했습니다. 첫 번째 바퀴는 랜디, 두 번째 바퀴는 브레셔, 마지막 바퀴는 채터웨이. 이 세 사람이 각자 자기의 바퀴마다 전력 질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베니스턴은 함께 계속 전력으로 뛰었죠. 이런 페이스메이커의 역할과 도움으로 결국 베니스턴은 마의 벽을 돌파할 수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손꼽히는 위대한 도전이었습니다. 베니스터, 자신의 한계를 넘은 것뿐 아니라 전 인류에게 결코 넘을 수 없다고 생각한 마의 장벽을 허무는 큰 선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벌어진 놀라운 기록들. 베니스터의 역사적 기록이 있은 지 한 달 만에 무려 10명의 선수가 1년 후에는 37명, 2년 후에는 300명의 선수가 4분의 벽을 돌파한 것입니다. 그리고 1999년 모로코의 히참 엘 구에로는 인류의 최고 기록 3분 43초 13을 달성합니다. 로저 베니스턴은 말합니다. 당신이 하지 못한다고 말하면 당신이 맞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말하면 그것도 당신이 맞습니다.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벼룩을 병에 넣어 뚜껑을 닫아 놓으면 처음엔 열심히 병뚜껑에 부딪힐 때까지 뛰다가 나중에는 머리가 안 부딪힐 높이까지만 튑니다. 나중에 병뚜껑을 열어놓아도 그 정도까지만 뜁니다. 한계를 정해놓은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가 정해놓은 한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죠. 당신 앞에 마의 4분을 닮은 커다란 벽이 버티고 있나요? 과연 그 마의 벽이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강한 벽일까요? 어떻게 깨트려야 할까요? 여러분의 레이스에 함께 뛰어줄 페이스메이커를 찾아보세요. 분명 당신 가까이에 있을 겁니다. 소경 4명이 어느 날 처음으로 만난 코끼리를 보고 만져보았습니다. 한 명은 코끼리의 배를 만지고 코끼리는 평평하고 넓은 벽처럼 생겼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코끼리의 코를 만진 소경은 코끼리는 기둥처럼 길게 생긴 것이라고 생각했죠. 우리도 때로 이 소경들처럼 어느 한 부분만을 보고 확신하지는 않았나요? 부분만 보고 확신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오류라고 하죠. 하지만 소경들이 서로 본 것을 이야기하고 생각했다면 아마 코끼리의 윤곽이 잡혀가지 않았을까요? 마음이 연결될 때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마인드 스케치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이승이었습니다. 우리 또 만나요.